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제2편 사설을 이야기하다의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장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첫 번째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사서의 전문성 얘기란 결국 전문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사서가 진짜 전문직인가? 라는 얘기, 전문직으로서 사서가 되려면 사서의 전문성은 무엇으로 정의를 내려야 할까? 이 세 가지를 갖고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문성의 사전적 의미는 뭐지? 라는 얘기를 갖고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 전문직이라는 것을 뭐 사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올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영어로 되고 한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그래도 잘 정의된 것 같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한 주도적인 그 행위를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부분에선 자기의 의사 결정이라든가 자기 행위가 정당성도 부여받지만 충분히 사람들 설득력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뭐 일단 1차적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일들, 그 대체를 하려면 그 대체되는 사람도 나와 같은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문직이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어떻게 정의 내려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1차를 보면 쭉 여기 설명대로 보면은 specialized knowledge, 어떤 특정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competency, 아까처럼 어떤 것에 대한 경쟁력, 그러니까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honesty and integrity, 뭐 이건 말 그대로죠. 찌끔하고 분업적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탈적이고 어떤 그 일관성 있게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투명해야 하는 것이고, respect,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accountability,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확실을 줄 수 있는 것이고, self-regulation,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고, 스스로가 자기 일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 이미지,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은 무엇 같다 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스테레오타입일 수 있지만, 그 직업 또는 그 역할에 대한 어떤 풍기는 그것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얘기죠. 결국 전문성을 갖추는, 그 경험을 많이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물심양면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 일에 대해서 진정성도 갖고, 그 일에 열정도 갖고,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도 많이 갖고, 그 일을 열심히 자기가 파고 들어가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아까 말한 그 accountability와 self-regulation과 좀 합당한 얘기로, 스스로가 자기 하는 일에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자기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사명감, 의무감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져야 전문직으로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Be polite. 뭐 거만한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항상 겸손하고, 저 사람이 그 직업적, 전문적 표현들이 어떤 독재적이거나 거만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커뮤니티 속에서 어우러질 수 있고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have the tools you need. 어떻게 보면은 이 대목이 조금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툴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좀 거기에 적합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툴을 갖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몸과 육체 노동과 입만 갖고 머리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의 좀 지식이겠죠. 그 지식을 자기가 만든 조작적인 어떤 형태적인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자기가 만들었던 룰,
하나의 프로세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용력, 뭐 그런 것들을 담보하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긴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직하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의사, 변호사,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전문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항상 우리가 갖는 갈등은, 전문직이 하는 일은 항상 고상하고 항상 멋있고 내가 따라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가? 저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일이 있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는 일도 유사하게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 사설을 얘기하고 사서 조직을 얘기하고 도서관의 관행을 얘기하면서 가끔 초임 변호사를 예시로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가 이제 처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뭐 로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혼자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가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야 하는 친구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호사는 전문직이고 변호사가 하는 자기 일들이 있겠죠. 그 일은 일단 접어두고 변호사가 사무실을 열면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얘기죠. 변론도 하고 싶을 것이고, 사람한테 의뢰를 받으면 뭔가 그 사람과 그 인터뷰를 통해서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은데, 일단 그러려면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 찾아오면 응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자기가 지키는 사무실에 청소도 해야 하는 것이고, 전화도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운전도 해야 하는 것이고, 자료도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 자기 변론에 글도 써야 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 판사를 만나는 것, 검사와의 계속 그 대화를 통해서 또는 어떤 그 공방을 통해서 좀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런 변론도 하고 싶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전문직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 전문직으로서 자기 역할, 그리고 전문직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위한 주변에 잡다한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1년, 2년 시간이 간 다음에 돈도 벌고 명성도 얻고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일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처음에 초임 변호사가 됐을 때 했던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 아마 자기가 수임할 수 있는 그 사건의 양도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그럼 사건의 양, 그 수임을 늘리고 성공률을 높이고 좀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전문직 일만을 맡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가 떼어줄 수 있는 일도 생길 겁니다. 청소하는 일, 사무실에 전화 받는 일, 운전하는 일, 뭐 자료 찾는 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뭐 사무장을 뽑는다든가 비서를 뽑는다든가 기사를 뽑는다든가, 뭐 경우에서는 빌딩에 청소하는 아줌마 뭐 관리비를 내가 사겠지만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서 인력이 더 보충되어질 것이고 하나의 군단처럼 만들어지고 그 군단들이 이제 결국 일을 하겠죠. 우리가 가끔 우스개로 얘기하는 것 중에 옛날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을 하면 기사 한 명이 전쟁에 나가는데 식소를 많이 거느리고 다닌다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을 데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인도 데려가야지, 뭐 자기 뭐 옷 입혀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그때 우리가 약간 좀 비아냥거리고 비꼬아서 그 세태를 비꼬아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쟁에 나간 기사가 할 수 있는 전투의 힘은 자기의 훈련이고 그 기기, 그 병기를 다룰 수 있는 힘이고 싸움에서 이기서 무술이고 위용이고 이런 것들이지만 뭐 그러고 해서 옷도 입어야 할 것이고 말도 타야 할 것이고 밥도 먹어야 할 것이고 잠도 자야 할 것이고 굉장히 주변에 많은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 자기의 전문적 일을 못할 수도 있죠. 그렇게 놓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불구하고 들어오는 수임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동료 변호사를 하나 뽑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전문직들이 갖는 행태다. 그리고 전문직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서는 어떻지? 도서관이라는 조직에서 보면 사서를 뽑는데 이 사서가 뭐 변호사도 그런 일을 했으니까 꼭 사서의 전문적 일, 뭔지는 우리가 지금 그려볼 수는 없지만 전문적 일을만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 방도 관리해야지요. 청소도 해야지요. 뭐 굉장히 잡다한 일들도 행정 처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속에서 자기 전문적 일을 하는데 그 전문적 일이 아까도 한번 언급했지만 그 일이라는 것이 좀 뭐랄까 하나의 큰 매듭이 있고 하나의 큰 그림이 있고 덩어리가 있고 이런 일이라면은 전문직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적인 일들의 그 구성 요소들을 내 손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한번 딱 들어가 일관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직들끼리 서로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우리 그런 그 프로세스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서들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여러 조각이 생길 수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제 아까 말한 변호사 일처럼 어떤 것들은 전문가가 해야 하는, 그러니까 전문직으로서 해야 할 일인 것과 전문직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조적이거나 옆에서 주변적인 일들이 이제 같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 인력이 부족할 때는 그 몫을 전문직이 다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서관이 커지고 장서량도 늘어나고 그럼 이제 누구를 더 뽑아야 하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변호사 같은 경우는 누구를 더 뽑아야지 했을 때 얘기를 하다 말아버렸지만 그런 비서라든가 뭐 사무장이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뽑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료 변호사를 더 뽑을 수도 있습니다. 동료 변호사를 뽑았을 때는 두 변호사의 전문성이 서로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현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형사를 맡고 당신은 민사를 맡으십시오 해가면서 두 사람의 변호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그 부대적인 일들도 각자 분담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우에 여러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비전문직을 뽑을 때는 본인이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집중적으로 그 일을 도맡아 하겠다는 얘기인 것이고 이제 그 전문직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전문직을 하나 더 뽑아서 전문직 업무 역량을 키워서 2배로 물론 그러기 위해서 보조되는 인력도 좀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도서관의 사서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에서 전문직은 사서가 있고 나머지 뭐 행정직이나 다른 관리직들이 이제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서를 더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주 냉정하게 쳐다봤을 때 도서관에 사서가 많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도서관에 사서가 많으니까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 도서관에 사서를 줄인다는 것은 전문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줄인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지 도서관 선생님들이 쓰는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인력, 일에 대한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한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까지 겸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사서를 더 뽑겠다라고 하면 사서가 한 명에서 두 명이든 두 사서가 동등하게 전문적 일을 맡아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대 일 역시 서로 반반 분담해서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사서가 자기 혼자 전문직 일을 하고 나머지 부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행정직이나 관리직을 따로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김으로써 자기의 전문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도서관에서는 사서가 더 필요하다고 사서를 더 뽑으면 두 사서가 동등하게 전문적 일을 볼 수 있도록 전문직 업무를 좀 분산하고 서로 분업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사서가 하는 일에 전문적 일과 부대적인 일이 있다면 이 부대적인 일을 새로 된 신임 사서에게 주고 본인은 전문직 일을 맡겠다라고 나누어 버린다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죠. 스스로 전문성에 대한 자기 계율도 깨는 것이고, 스스로가 전문직에 대한 자존감도 해쳐버리는 것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성격을 놓고 본다면, 아, 전문직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재주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재주를 극대화시켜서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보조적인 역할도 많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혼자 일을 할 때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자기가 그 일을 다 하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 예일지는 모르지만, 옛날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이발소가 보여주는 표시가 정맥과 동맥을 나타내는 피의 모양을 나타냈고, 예전에는 의사 신분의 사람,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같이 머리 깎고 하는 일들까지도 같이 포함되어서 진행되다가 그게 떨어져 나오면서 그런 마크를 달고 이발사가 생겼다고 한다면, 제가 자의적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의료행위에서 전문성이란 대목이 아닌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하나가 이발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이 이발행위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서 이발소가 생긴 것이라고 본다면, 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훨씬 더 강화시켜주는 부분이 있죠. 다른 부분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 점점 더 그런 부분은 이제 보조적 역할로 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사서가 사서를 뽑았을 때는 다른 일들은 전부 다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변호사가 변호사를 뽑았을 때처럼. 그러지 않으려면 사서가 비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뽑고 본인이 전문적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전문직이 뭐니에 대해서 논하는 자에서 꺼내냐면, 진짜 사서가 하는 일이 전문직일까라는 것에 대한 이제 미리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면, 그럼 어느 대목까지가 사서의 전문직 일이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학이나 치의학, 변호사, 법학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배우는 내용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가면 그 구별을 짓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단에 몇 가지 처치적 행위들이 존재하고, 또 그 앞단에 몇 가지 또 다른 보조적 행위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수행된 다음에 비로소 자기 역할이 들어가지는 거라면, 어디까지가 자기 역할이고 어디서부터가 다른 사람의 역할인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동시에 다 수행한다 하더라도 어디서부터가 전문적 일이고 어디까지는 그에 따른 보조적이거나 필요해서 할 수 있는 기능적 일들인지를 이제 구별지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별지어지면 최소한 전문직에 관련된 강의들을 좀 더 집중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진짜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가 할 일은 네가 지켜야 해, 그렇게 했다는 어떤 명예, 그런 선언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듯이.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과연 도서관에서 사서가 자기 스스로 전문성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서관이라는 조직이 그것을 용납하고 있는가? 일반인들이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아마 작은 병원에서는 의사가 수납도 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하게 못 보는 건, 의사가 일을 할 땐 최소한 간호사라는 보조 인력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수납한 일이 발생해도 간호사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의사는 마치 처음부터 똑 떨어진 아주 전문가 일만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료행위라는 것 자체가 독립적이기보다는 약간 좀 코퍼레이션, 여러 명이 동시에 코워킹 할 수 있는 대목들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병원에 가서 보면, 심지어 수술할 때도 처치하기 위해서 초기에 들어왔던 사람들과 마지막에 가장 간단한 수술을 1시간, 2시간 수술하는 중에서 10분, 20분 정도를 투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문가죠. 그1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1만을 해서 나머지들이 다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문직이 꼭 그런 사람 하나만 있냐면
마취과 의사도 굉장히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그 사람은 마취 부분에 그러니까 시작할 때 또 중간에 모니터링하고 자기 역할이 분명한 전문직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고 사설은 그러면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니? 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보면 변호사가 여러 명이 달라져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변론 행위에서는. 백그라운드에서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도. 자꾸 변호사하고 의사 얘기만 하게 되는데 사설 얘기를 덧붙여서 하자면 사설에게 그런 면이 있을까? 있다면 뭘까? 그런 일은 어떻게 전문성을 갖는가? 이제 이런 얘기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3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나눌 건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전문직이란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요구하는 것이고, 굉장히 따라갈 수 없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교육 과정에 엄청난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 툴에 대한 얘기가 제가 아까 마지막에 할 때 조금 자신이 없는 대목이 하나 있다고 했던 것이 이제 have the tools you need 하고 그 툴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술, 그것이 손으로 움직이는 기술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도구를 이용하는 기술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숙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비판적으로 하면 의사가 전문직이냐 아니면 기술직, 기능직인가? 의사에게서 기능을 빼고 나면 의사로서의 활동이 자기의 역할이 잘 드러날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기능만을 하는 사람이라면 진정 의사라고 불릴 수 없을 자기 윤리 도덕도 있는 것이고 그 의료행위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당히 많은 히스토리한 부분들 병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과 인터뷰 굉장히 많은 대목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만을 떼서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잘 겸비되어져 있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에는 상당히 숙련되어진 부분도 따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과 그 기능 외의 전문성들이 두 개가 섞여서 전문직을 얘기하는 거라면 사서가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걸 한번 더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이 사서의 전문성이겠구나. 사서가 진짜 전문가인가? 어떤 부분이 기능적인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세부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